안녕하세요. 뇌출혈 수술 후 욕창, 낙상, 움직임이 시작될 때와 움직임이 없었을 때의 주의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있을 때 아무래도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욕창 같은 게 팔에 있었어요. 그 마비된 팔에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다행히도 빠르게 발견을 해가지고 간호사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연고 같은 거를 계속 발랐거든요. 그래서 낫는 것도 몇 개월 걸렸어요. 그 조그만한 상처인데 더 이상 번지지 않게만 좀 된 것 같더라고요. 나으려면 한참 걸려요. 욕창은 한번 생기면 환자도 고생하고 보호자도 고생하는 병이에요. 누워만 있으면 생기기 때문에 엉치뼈 있는 부분이나 등 쪽에도 좀 나고요. 마비된 팔다리에도 굉장히 빠르게 생깁니다. 그러니까 일반 병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날 볼 수 있고 또 막 환자를 뒤집어 줄 수가 있잖아요. 팔다리도 막 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 면회를 가시면 좀 살펴보세요.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저귀 있는데도 좀 보시고 등도 좀 보시고 팔다리도 좀 살펴보시다가 약간 욕창같이 보인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바로 간호사분에게 이야기를 하세요. 해가지고 연고를 바르던 아니면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돼요. 이게 이제 번지면은 금방 번지더라고요.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빠르게 발견을 해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않아서 고생을 덜 했어요. 근데 저희가 일반 병실에 갔을 때 앞에 환자가 그 욕창이 너무 심한 거예요. 그 엉치뼈에 또 하필이면 생겼대요. 그래가지고 누워서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지도 못했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데 계속 불편한 거예요. 똑바로 누우면 너무 아프고. 그리고 또 서서 음식을 드셨어요. 식사 때마다 계속 서서 음식을 드셨거든요.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엉치뼈 있는 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행동하시고 또 제일 문제는 간호사분이 이제 시간대마다 오셔가지고 연고를 발라줬거든요. 근데 그 연고가 엄청 따가운가 봐요. 그래서 인지가 없을 때는 솔직히 뭐 아픈 걸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인지가 있고 나서부터는 너무 따가우니까 자꾸 짜증내고 막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. 안 그래도 막 지금 뇌출혈 그것 때문에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또 따갑게 막 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살펴보세요, 환자를. 그리고 욕창이 생길 것 같으면 바로 간호사분에게 이야기하시고요. 움직임이 없을 때는 욕창이 진짜 최고 조심해야 될 거지만 또 움직임이 생기면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. 인지가 있기 전에도 환자가 이제 계속 약에서 깨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 움직임이 좀 심해져요.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침대 옆에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거 있잖아요. 못 내려오게 하는 그 칸막이.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계속 쳐놓거든요. 옆에 이제 보조 침대에서 보통 보호자들이 생활하잖아요. 계속 그걸 쳐놓으면은 어느새 그거를 계속 내려요. 밤새도록 내려요. 그냥 뭐 계속 뭐 움직이고 뒤적이고 막 내려오려고 하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굴러다니는지 진짜 보면은 이때가 굉장히 간병이 힘들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시는 때일 겁니다. 이래서 사람들이 간병은 오래 못한다고 하는구나 막 긴병이 효자 없구나 이런 얘기를 이때 느끼실 거예요.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자요. 근데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. 그러니까 환자가 막 움직이는 그 기간이 한 4일에서 7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뭐 일을 하시면은 진짜 힘들죠. 아마 저처럼 이제 보호자 겸 간병인 분들은 이제 일을 좀 포기하고 이때는 같이 있어 주시는 시기일 텐데 뭐 잠을 못 잡니다. 거의. 어쨌든 내려오려고 하면 이제 떨어지면은 낙상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은 잠깐 시간을 그 자리를 비워야 하면 잠깐인 시간이더라도 주변에 꼭 알리고 가셔야 돼요. 뭐 지금 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옆에 보호자님한테라도 부탁을 하고 아니면 간호사분에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간호사분들이 일일이 와가지고 봐주진 않으실 거예요.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사용할 수 있는 그 팔을 묶는 수밖에 없어요. 압박분대 사용하셔가지고 침대에다가 그냥 잠깐 묶어놓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세요. 왜냐면은 잠깐 동안 뭐 무슨 일이나 있겠어 하고서는 가는 순간에 또 사고 날 수 있거든요. 만약에 낙상 사고 나가지고 팔다리 어디에라도 하나 부러지거나 아니면 머리 다시 다치거나 이러면 진짜 큰일이잖아요. 그러니까는 자리를 비우실 때는 항상 주변에 알리고 자리를 비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
막 줄 같은 거, 콧줄, 소변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환자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언제 어떻게든 막 빼려고 해요. 이게 다 갑갑한 거예요. 이제 환자도 무의식적으로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빼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그 기저귀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막 이제 막 다 끌어놔요. 막 창피한지도 모르고 인지가 없으니까. 이런 행동할 때는 정말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. 그렇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다시 해주세요. 어쩔 수 없어요. 말을 못 알아들어요. 이 시기 때. 그러니까는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케어 해주시고요. 이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일에서 7일 정도니까 조금만 견디세요. 견디시면 또 금방 괜찮아져요.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말을 또 잘 들어요. 그러니까 잘 보고 계시고 코출 같은 거 빠지면 다시 끼려면은 환자가 무척 괴롭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주의 깊게 보시고요. 오늘도 간병 생활 잘 하시고요.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. 감사합니다.